자,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는요, 4번 출력해야 되고요. 직원 이름 출력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직원 테이블만 있으면 되는데, 그 직원이 근무하는 국가의 이름, 여기서는 국가 코드 아이디가 아니고요. 이름 전체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뭐, 미국, 캐나다 그러면은 CA가 아니라 캐나다,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급여는 직원 테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국가라고 하는 테이블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부서 테이블로 가서 연결이 되고요. 그 부서 테이블에서 로케이션 아이디가 로케이션스 테이블로 가서 연결이 되고 로케이션스 테이블에 있는 컨트리 아이디가 컨트리 아이디, 컨트리스라고 하는 그 테이블로 가서 거기에서 국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조인을 해야 되는 테이블이 순서대로 직원, 부서, 위치,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네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셀렉트 해야 되는 내용은 몇 개 안 되는데, 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테이블을 네 개를 조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셀렉트. 일단 첫 번째 테이블 먼저 쓸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블이 직원 테이블이기 때문에 employees를 E라고 별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E라고 하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의 개수는 107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은 107개. 그리고 컬럼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지만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이 한 명, 딱 한 명이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과 우리는 이너 조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조인을 디파트먼트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과 조인을 하면 되겠죠. 이때 조인하는 조건은요. 직원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서로 같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셀렉트 할 때 D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까지 함께 셀렉트가 되겠죠. 음.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정보들이 더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매니저 아이디,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네 개의 컬럼이 더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추가가 됐죠. 맞습니까? 행의 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의 개수는 하나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106개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와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직원. 즉, 직원 테이블의 부서 아이디가 널이었던 직원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직원은 이너 조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됐죠? 어. 자, 이제 여기에 로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로케이션 아이디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또 하나를 조인을 할 수가 있어요. 조인, 무슨 테이블이냐면 locations,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인할 수가 있죠. 첫 글자만 따가지고 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여기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 그죠? 그럼 이 로케이션 아이디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디파트먼트가 가지고 있죠. 로케이션 아이디.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로케이션스가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아이디랑 같다.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L 점 모든 컬럼. 그죠? L 점 모든 컬럼을 더 추가해서 출력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요 마지막에 더 추가가 된 부분만 살펴보면은요. 요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요만큼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보이시죠?
부서 테이블에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었는데 그 로케이션 아이디와 서로 같은 어, 로케이션 아이디를 로케이션스에 찾아서 그 옆에 컬럼으로 이렇게 붙였죠. 그래서 1700이라고 하는 로케이션은 시애틀에 있는 도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애틀은 US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1400번이라고 하는 부서는 사우스 레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미국 텍사스에 있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1700은 위쪽에서 있었던 거고 1500번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1500번이라고 하는 부서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국가 아이디를 보시면 US, 그 다음에 UK, 그리고 CA 이런 국가 이름들이 DE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국가 아이디가 실제로 국가 이름이 뭔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컨트리 아이디로 우리가 또 여기다가 또 조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인을 한다예요. 테이블 이름은 컨트리스. C라고 할까요? 첫 글자 따서. 네. 마침 첫 글자들이 전부 다 테이블 이름들과 다 다르네요. 그러면 locations에 있는 country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countries에 있는 country ID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컬럼을 countri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까지를 다 출력해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보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로케이션스에 있는 컨트리 아이디와 일치하는 컨트리 아이디를 컨트리스 테이블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S라고 하는 거는 United States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K는 United Kingdom, 영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CA는 캐나다, 그 다음에 DE는 저머니, 독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행의 개수는 여전히 106개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직원과 부서 테이블 조인할 때에만, 인허 조인할 때에만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 한 명만 사라졌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인된 테이블에서는 등장하는 로케이션 아이디라든가 컨트리 아이디는 전부 다 인허 조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6명 그대로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필요한 컬럼들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체 큰,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전체 테이블에서 필요한 컬럼들, 뭐, 직원, 4번, 이름, 그 다음에 국가 이름, 급여, 이런 것들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 부분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4번은 employee ID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직원 이름은 우리가 그 first name과 last name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irst name 붙여주기. 공백을 하나 넣어주고요. 중간에. 다시 붙여주기. last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직원 이름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국가 이름은 countries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c.country name이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employee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alary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오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100번은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이었는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셀러리는 24,000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101번은 니나라고 하는 직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급여는 17,000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106번까지 있어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만약에 107명의 직원이 다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인을. 레프트 조인을 하시면 되겠죠. 레프트 조인. 맞아요? 음. 어, 참고로, 어, 이거는 이너 조인 한 거고요. 레프트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음. 레프트 조인을 하는데, 레프트 조인은 여기서는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오라클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라클 방식으로. 셀렉트 하는 내용까지는 똑같겠죠. 셀렉트 하는 내용까지는 똑같을 거고요. from부터가 바뀌겠죠. from부터가 직원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부서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부서랑 연결되는 locations가 있어야 되고, locations와 연결이 되는 countries가 있으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컬럼 이름들을, 죄송합니다. 테이블 이름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from에서 쭉 나열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추가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조인할 조건을 where에다가, 요렇게 조인할 조건을 where에다가, 요렇게 조인할 조건을 contries에다가. 근데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렇게 먼저 조인하고 그 조건, 그 다음에 요렇게 조인하고 그 조건, 그 다음에 요렇게 조인하고. 요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조인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 결과와 세 번째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와 네 번째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는 레프트 조인 한다고 했죠. 그래서 employees 테이블의 디팔트먼트 아이디가 같은데 디팔트먼트 아이디 이쪽에다가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and d.location 아이디가 있는데 같다 l.location 아이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L.country id가 있는데 같다 C.country id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줄 텐데 전체 행위 개수는 107명이고요. 여기가 107개가 되죠. 107개. 그죠? 107명인데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 여기 킴벌리 그랜트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국가를 알 수가 없죠. 킴벌리 그랜트가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서 번호가 없으니까. 부서 번호가 없으니까 컨트리까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셀러리까지는 찾을 수 있죠. 이름과 사본과 이름과 셀러리는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게 그게 레프트 조인입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시 표준 문법에서는 조인의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참고로.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12번으로 갈게요. 국가별로 급여 합계. 자, 11번 문제가 되면, 12번 문제는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급여 합계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여기서 급여 합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여기서 급여 합계 계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뭐 제가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합계로
한번 해봤어요. 학교를 해봤고. 그러면 조인까지 한 다음에 국가 이름으로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샐러리의 합계를 계산하는 코드로 만드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요 그룹 바이, 아, 조인하는 것까지 그대로 쓰고요. 그 밑에 그룹 바이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select from, 안시 표준 문법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 탭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급여를 알 수가 있어요. 급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인을 해야 돼요. 국가 이름까지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디파트먼트죠. 그다음 조건. 1점, employee ID, 죄송합니다. 디파트먼트 아니지. 맞다. 그죠? 맞다. D점, 디파트먼트 ID. 그 다음에 또 조인을 하는 게 이제 로케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D join locations L D에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고요. L에도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join. 이제 마지막으로 countries. 여기서는 locations의 country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countrys의 country 아이디가 있죠. 자, 이렇게 조인이 끝났으면 우리는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로? 컨트리 네임으로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죠. C. country name. 이렇게 하면 우리는 셀렉트 할 때 무엇을 셀렉트 할 수 있냐면 C. country name을 셀렉트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네, 106명의 직원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국가는 4개밖에 안 나오네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럼 미국에서의 급여 합계, 캐나다에서 급여 합계, 영국에서의 급여 합계, 미국에서의 급여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sum, employees 탭에 있는 sala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았었을 거기 때문에 그 급여의 합계도 제일 많을 거고요. 음, 독일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 그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 직원 수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는 카운트, 카운트를 해보시면 독일에서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두 명인데 두 명이 합계인 거고요. 영국은 35명이 있었는데 35명이 합계인 거고, 미국은 68명이 있었는데 68명이 합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합계로만 보면 미국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인원수는 영국이 절반밖에 안 되죠. 어, 그래서 보시면 평균 금액은 영국이 훨씬 높겠네요. 그죠?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문제는 없었던 겁니다. 직원 수는 문제는 없었던 건데 그냥 합계만 했을 때 조금 이게 몇 명의 합계인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나타내 봤어요. 나타내 봤고 요거는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라면 여기 썸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저라면 여기에서 뭐 급여, 평균 이런 정도로 그 별명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여기 만약에 레프트로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프트로 전부 바꾸게 되면. 그러면 여기 국가 이름은 없지만 급여 평균은 나오겠죠. 니나라고 하는 직원이 아마 나올 거예요. 볼까요? 아, 아니다. 아니다. 미국에 근무하는 직원이죠. 알 수가 없죠. 급여 번호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국가 이름이 너린 직원이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레프트 그리고 전부 다 레프트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너린 직원의 급여가 7천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게 그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없었던 그 직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없으니까 국가 이름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룹 바이로 널이 그룹 바이가 돼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너 조인이냐 레프트 조인이냐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내용이 행이 하나가 더 생기기도 하고 어,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인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달라진다. 네, 이것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뭐 1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2번에서 어려운 거 어려우셨어요? 조인만 잘하면 되죠. 조인만. 13번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4번 이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급여까지는 employees. 근데 직무 이름은 jobs죠. 근데 jobs는 employees랑 바로 연결이 되죠. employees의 job ID가 있고 죄송합니다.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jobs의 job ID가 있으니까 요 두 개의 테이블만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job title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도 select from employees table을 기본으로 하고요. inner join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obs라고 하는 테이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2에 있는 job ID 같다. jobs에 있는 job ID랑 같다. 그러면 우리는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도 가져올 수가 있고요. jobs에 있는 모든 컬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 조인된 결과만 먼저 볼게요. 조인된 결과만 먼저 보시면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들을 쭉 하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쵸? 쭉 하고 가지고 왔고 그 옆에 컬럼이 4개가 더 붙어 있죠. 이렇게 컬럼이 4개가 더 붙어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조인을 한 거죠. 어.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job ID와 jobs에 있는 job ID가 서로 같은 것들로 조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AC 어카운트는 퍼블릭 어카운턴트다. AC MGR은 어카운팅 매니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컬럼들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번이라고 하는 컬럼 이쪽에서 찾을 수 있고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직무 이름은 여기서 찾으면 되고 급여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 이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죠? 뭐 웨어절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조인을 했을 때 직원이 전체 몇 명인지를 보면 107명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스에 있는 직원 전부가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인플루언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job ID가 공통된다는 얘기예요. 인플루언스에 있는 job ID는 전부 다 jobs에 있는 job ID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컬럼 이름만 쭉 써주면 되겠네요. 4번 employee ID 이름은 first name 그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last name 2점 last name 여기는 별명을 주는 게 좋겠죠. 직원 이름 직무 이름은 jobs에서 가져오면 되고요. job title로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도 쉼표 그 다음에 급여는 salary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윌리엄 윌리엄 가이스라고 하는 직원은 퍼블릭 어카운턴트, 급여는 8,300. 셸리 히긴스라고 하는 직원은 어카운팅 매니저인데 12,008.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순서가 좀
조금 뒤죽박죽이죠. 그쵸? 이거는 조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출력할 때에만 뭐 4번 순서로 쭉 출력을 한다거나, 잡 타이틀별로 쭉 출력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쭉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거는 오더바이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컬럼의 값들을 선택한 다음에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만 원하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4번 순서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순서대로 보이는 거죠.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제일 처음에 스티븐 킹은 사장님, 니다라고 하는 직원은 부사장님, 뭐 이런 정보들이 쭉 보이고 제일 마지막에 뭐 윌리엄 가이츠는 퍼블릭 어카운턴트 뭐 이런 정보들이 보이는 거죠. 요거는 옵션이고요. 네, 되셨습니까? 14번은 13번을 바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인을 잘 할 수 있으면요. 타이틀별로, 그죠? 타이틀별로 급여의 평균 찾을 수 있죠. 급여의 최소값 찾을 수 있죠. 급여의 최대값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한 결과를 그룹 바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로 그룹 바이를 하면 된다? 잡 타이틀로 그룹 바이를 하면 된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셀러리 컬럼이 있을 테니까 셀러리의 에버리지, 민, 맥스를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바로 갈게요. select from employees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join 하시면 돼요. jobs만 join 하시면 되겠죠? 이.job id가 j.job id랑 같다. 이렇게 join한 다음에 group by JA는 job 타이틀로 그룹 바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셀렉트 할 때 그룹 바이에 있는 컬럼 이름은 셀렉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J.job 타이틀 평균은 average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employees에 있는 salary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average 이렇게 타이틀별로 average가 쭉 이렇게 나오는군요. 소수점이 안 나오네요. 아마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는 숫자들인가 봐요. 그죠? 전부 다 그래서 굳이 라운드까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해보고, 소수점 없으면 굳이 라운드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min, 2점, salary.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max, 2점, salary. 이렇게 해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눠 값이 좀 이상하다. 한 명씩밖에 없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군요. 네. 자, 보겠습니다. 퍼블릭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잡 타이틀이 있었고요. 어, 옆에다가 별명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세요. 직접 줄까요? 여기다가. 에셋, 여기요. 에셋, 유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격. 네, 네.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퍼블릭 어카운트라고 하는 잡 타이틀이 있는데 평균이 8,300이고요. 최소값, 최대값이 전부 같죠. 아마도 한 명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뭐 두세 명이 있더라도 전부 다 같은 급여를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카운팅 매니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카운팅 매니저도
평균이 12,008, 최소값과 최대값도 다 똑같죠. 여러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적고요. 한 명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예,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평균값과 급여 최소 최대값이 같은 경우들이 꽤 있네요. 꽤 있고, 어카운턴트는 조금 다르군요. 어카운턴트는 회계사란 뜻일 텐데, 평균은 7,920, 최소값은 6,900, 최대값은 9,000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턴트라고 하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가장 적은 급여는 6,900을 받는 직원이 있고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은 9,000이 있는데 7,920이다. 라고 하는 거를 평균은 7,920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또 조금 다르군요. 음, 프로그래머하고 어카운턴트를 좀 비교해 볼까요? 어카운턴트 최대값 9,000이고요. 프로그래머도 최대값이 9,000이에요. 근데 어카운턴트는 최소값이 6,900, 프로그래머는 4,200. 평균값도 프로그래머가 좀 낮네요. 그죠? 예, 뭐 이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뭐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같은 값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네, purchasing clerk이군요. 최소값, 최대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런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매니저,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 뭐 쇼핑 클럽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이런 직원들이 보이죠. 아마 업무별로 있는 직원 수들이 업무는 지금 19개의 업무가 보이고 있고요. 19개의 업무가 보이고 있고 전체 직원이 107명이니까 한 업무당 뭐 두세 명, 서너 명 요런 정도씩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숫자들이 딱 나누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14번 문제까지. 네, 조인 하나만 하면 되고요. 네, 그룹 바이 잘만 하면 해당되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 15번 문제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15번 문제는 16번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